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7월 22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 약보합으로 마감이 돼서 2228포인트에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은 소폭 상승했죠. 그래서 800포인트 턱 밑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그리고 몇몇 종목들 모두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대형주 위주로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지루했던 하루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제 외국인이 크게 매수세를 보여주었죠. 코스피 전체 순매수 자금에 삼성전자의 비중이 약 70%로 큰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그 때문에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오늘은 비교적 하락해서 54,700원에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신풍제약, 해당 종목은 제가 이틀 전에 한번 다뤄드렸어요. 피라맥스라는 말라리아 치료제가 있는데 약물 재창출 형태로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틀 전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도 상한가 나왔다고 해서 나도 하루빨리 이 종목에 편승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일 다시 기대감에 상한가를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위험한 투자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연 영업이익이 지금 20억밖에 되지 않는데 6조라는 시가총액에 어울리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올 한 해만 놓고 본다면 16배, 17배는 상승을 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위험한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혹시나 내일도 상한가를 간다고 해서 오늘 매수할걸,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 제가 뒤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종목은 20%나 되는 큰 상승이 나왔어요. 해상풍력 관련주로 어제, 오늘 큰 시세가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코스피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양매도를 보여주었죠.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어제와 다른 포지션을 보여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약 3주간의 외국인의 순매수 탑 종목을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독보적으로 높아요. 약 1조원 가까운 외국인의 순매수 자금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고, 그 뒤를 이어서 LG전자, 포스코, 시젠, 이런 순서인데 금액만 놓고 본다면 정말 삼성전자는 독보적이죠.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재밌는 기사를 가져와 봤거든요.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7월 2일에 SK바이오팜 종목이 상장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공모가는 49,000원이었고 시가는 2배 높은 98,000원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오늘은 조금 더 상승을 했지만 어제 2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종가는 185,000원이었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SK바이오팜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시세 차익이 어제 기준으로 무려 16억이 넘는다는 기사가 발표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밑에 기사를 보시면 수익 실현을 위해 이미 퇴사를 신청한 직원이 무려 10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사실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보호 예수 기간이 있거든요. 내가 주식을 배정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의 보호 예수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한 달 뒤에 주식이 입고가 되기 때문에 그때 처분을 해서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대요. 그래서 공모청약을 진행한 직원 숫자가 임원을 포함해서 207명인데 이 중에서 10명이나 되는 인원이 퇴사 신청을 했고, 그리고 이 짧은 기간 내에 신청했다는 것은 빨리 팔아서 수익 실현시키겠다, 이 의도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면서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최근에 풍력 종목들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은 CS윈드하고 동국 SNC, 이렇게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종목 외에도 두산중공업, 유니슨, 그리고 더 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모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번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내에 그린 뉴딜, 그리고 그린 에너지 쪽으로 분류가 되면서 풍력, 태양광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발표를 했죠. 해상풍력은 다른 발전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훨씬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이 때문에 CS윈드, 동국 SNC, 유니슨, 두산중공업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린 뉴딜 정책에 맞춰서 해상풍력 발전에 승부수를 띄우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초만 해도 주가가 2만원대에 달했었는데
탈원전, 탈석탄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주가는 계속 흘러내렸죠. 자, 두산중공업이 그동안 이렇게 주가가 큰 하락을 보였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두산중공업의 매출 비중에 원자력과 석탄 이 두 가지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다 보니 원전 가동률도 줄어들고 석탄 시장도 내리막길을 가고 있죠. 이러한 부분도 작용을 했고 경영진들의 문제까지 합쳐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두산중공업 측에서 체질을 개선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에 맞춰서 해상풍력 쪽으로 승부수를 띄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2025년에는 연매출 1조 이상의 사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풍력발전 부분에서 누적 수주액이 6,600억이거든요. 그래서 5년 내에 누적 매출액의 1.5배를 연매출을 달성하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풍력주를 생각한다면 CS 윈드, 동국 SNC, 유니슨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종목을 우리가 떠올렸었는데 두산중공업의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승부수, 즉 체질 개선이죠. 그리고 이 체질 개선은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기조를 맞추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주가가 다른 풍력주들에 비해서 더 큰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정부 정책의 기조와 맞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찾아보고 그 기업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항상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특정 정치 성향을 떠나서 주식 투자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의 사고로 쳐다볼 때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는 기업을 찾아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내에 그린 뉴딜이 있죠. 여기 5대 과제에 56.3조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4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56.3조라는 말은 정부에서 발표한 뉴딜 사업 중에 약 35%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큰 비중이 실려 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 전에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린 뉴딜 사업 안에는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정부에서 발표한 5가지 과제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봤는데 사업비를 한번 잘 보시면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에 가장 큰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모빌리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모빌리티의 사전적인 의미는 움직일 수 있는, 이동 가능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업계에서는 이런 의미보다는 이동수단, 교통수단의 뜻이 더 강해요. 그래서 핵심은 전통적인 교통수단에 IT가 결합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조금 더 한국식 표현을 바꾼다면 친환경 미래 자동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정의선 부회장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회동을 했죠. 자, 그렇다면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래차는 자율주행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런데 자율주행차는 5G하고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린 뉴딜 사업 중에 가장 많이 사업비를 배정한 과제 중에 하나가 친환경 미래차인데 친환경 미래차는 자율주행과 5G 이쪽 분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5G 기업이라든지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가 유심히 쳐다보고 이 모든 사업들은 삼성전자의 4대 핵심 사업 중에 한 축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친환경이라는 말은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차, 수소차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그린 뉴딜 정책으로 가장 많은 사업비를 쏟은 부분이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인데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바꿔서 말을 한다면 미래 전기차, 미래 수소차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미래차의 핵심은 자율주행과 5G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5G, 자율주행, 반도체 이러한 섹터들은 대한민국의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업종, 섹터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는 이런 섹터들 위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비가 많이 오는데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